네, 반갑습니다. 코인에 미친 남자 코미남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호재를 가지고 온 리플에 대해서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소송에서 리플과 SEC 모두 윈윈으로 이길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리플 홀더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약식 판결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나는 리플이 절대 패소할 수 없다는 코멘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건 진실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양쪽 모두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리송한 이 말에 대해 존 디튼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SEC와 리플이 2013년 2월 리플이 10억 XRP에 대한 옵션을 1XRP당 0.05달러에 2,500만 달러를 투자자 B에게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되면 토레스 판사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2013년 투자자 B가 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에 투자를 했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XRP의 채택과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하면 SEC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리플도 승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명예도 살리고 암호화폐 혁신의 차원에서 XRP의 살 길도 열어주는 이런 방식의 윈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홀더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소송이 이기는 것 또한 물론 좋겠으나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으로 볼 때 적절한 구간 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위 의견처럼 SEC도 명예를 세우고 XRP도 암호화폐로서 기능을 다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름의 베스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도 리플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보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의 최대 은행이자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인 이집트 국립은행이 리플렛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해 이집트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중동 아프리카 메나 지역의 영향력을 한층 더 꽉 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송금 통로는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연결하는 송금 통로인데 중동을 상징하는 아랍에미리트와 북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연결하면서 메나 지역을 계속해서 중요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집트 국립은행 측은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아랍에미리트와 결제 경로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집트는 사실 국제 송금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2020년 가량만 해도 240억 달러 규모가 국경 간 송금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 송금 규모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인데 이런 규모의 큰 돈이 리플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국경 간 송금에는 많은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고 송금 속도 또한 무척이나 빠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안 쓸 이유가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리플은 소송 이슈에 대한 것 이외에는 걱정할 게 없어 보이네요. SEC와의 소송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SEC의 행태는 사실상 리플 관계자들에게만 미움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에서 거래소 규제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SEC 쪽에 제출을 했는데 SEC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정리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블록체인이 포함된다면 이건 증권거래소법, 행정절차법, 수정헌법까지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안에 블록체인을 제외할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선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주목을 받고 발전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법을 발안하는 것도 애매한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할지 SEC도 빙빙 둘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리플의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증권이 되는 건지 증권이 안 되는 것인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SEC의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여러 다양한 매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기에 크게 봤을 때 리플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위기 또한 리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C가 시간 끌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미 정부에서 해당 규제안을 발효하고 있는 가운데 SEC가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다는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 증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의 방향성이 리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 앞서 말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생태계 확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쉼없이 달리고 있는 리플 기대되고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송도 분명 막바지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인내라도 기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정말 끝자락이니 인내하시고, 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제가 직접 소통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